해서 이만리 챕터 Chapter 13 뿜뿜이의 파도가 휩쓸렸다. 몇 가지 숫자들. 잠시 우리는 시가를 물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선장은 내 눈앞에 설계도들을 펼쳐 보였다. 노틸러스호의 단면도, 평면도, 인면도들이었다. 선장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듯 설명을 시작했다. 아로낙스 박사, 이것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다양한 도면들이오. 노틸러스호는 끝이 원뿔형으로 되어 있는 길쭉한 원통 모양의 배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가처럼 생겼죠. 런던에서도 이제는 배를 만들 때 이런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 노틸러스의 길이는 뱃머리에서 고물까지 정확하게 70m, 그리고 선박에 가로대는 가장 긴 부분이 7m요. 그러니 당신네들의 고속 증기선처럼 길이와 폭의 비율을 10대 1로 하지 않는다는 소리요. 그래도 길이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물살을 쉽게 가를 뿐더러 나아가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소. 이 길이와 폭으로 노틸러스호의 표면적과 부피를 쉽게 계산할 수 있소. 표면적은 1011.45제곱미터이고 부피는 1507.31세제곱미터니까 이 배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 물을 밀어내는 배수량이 1507.31세제곱미터, 즉 1507톤이란 뜻이오. 나는 이 배를 잠수함으로 설계했소. 배의 10분의 9가 바다에 잠기고 10분의 1이 수면 위로 나왔을 때 평형을 이루도록 만들고 싶었죠. 따라서 이 배는 이런 조건에서 부피의 10분의 9인 1356.58세제곱미터의 물을 밀어낼 수 있어야 했소. 다시 말해 배의 무게가 1356.58톤이 되어야 했던 것이오. 그러니 앞서 말한 크기의 배를 건조하려면 이 무게를 넘지 않아야 했소. 노틸러스호는 선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하나는 내부 선체, 또 하나는 외부 선체인데 두 선체는 T자형의 강철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배는 속이 꽉 찬 하나의 덩어리처럼 버텨낼 수 있어. 외피판이 부서진다거나 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외부 선체와 내부 선체를 대갈못으로 조여서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재료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구조를 이루도록 단단하게 조립했기 때문이요. 따라서 바다가 아무리 사납게 요동쳐도 넉넉히 맞설 수 있어. 이중의 선체는 물보다 밀도가 7에서 8배나 더 높은 강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어. 외부 선체는 5cm 두께의 무게가 394.96톤이요. 내부 선체를 보자면 두께 50cm의 폭이 25cm의 용골의 무게만 62톤이요. 여기에 기계들, 바닥짐, 여러 가지 설비와 장비, 칸막이 벽, 내부 버팀목 등의 무게를 더하면 총 961.62톤이지요. 이 무게와 외부 선체의 무게인 394.96톤을 더하면 전부 1356.58톤입니다. 아시겠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조건을 갖고 물에 떠 있으면 노틸러스호의 10분의 1만 수면 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과 같은 용량인 150.73톤의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우면 배는 1507톤의 무게를 갖게 되니 그 무게만큼의 물을 밀어내고 완전히 가라앉게 되죠. 이런 물탱크가 노틸러스호 아래쪽 배전에 있어. 마개를 열면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고 배는 윗부분이 수면에 살짝 닿을 정도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수면에 살짝 닿을 정도로 배가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더 깊이 가라앉게 되면 잠수함은 밑에서 위로 작용하는 압력, 곧 부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10m 내려갈 때마다 1제곱센티미터당 약 1kg의 부력을 견뎌야 할 텐데요. 맞소 박사. 그렇다면 노틸러스호 전체를 물로 채우지 않는 한 어떻게 이 배를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교수, 정력학과 동력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지요. 바다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애쓸 필요는 거의 없소. 왜냐하면 모든 물체는 가라앉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요.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듣고 있습니다. 노틸러스호를 깊이 가라앉게 하려면 배 무게를 얼마나 늘려야 할까? 그것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바닷물의 용적이 줄어드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였소. 그렇군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물을 압축하기가 매우 힘든 물질이요. 최근의 계산에 따르면 1기압당 1천만 분의 436 정도만 압축된다고 하니 말이오. 다시 말해 1000m 깊이로 내려가려면 1000m 높이의 물기둥이 누르는 힘, 즉 100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줄어드는 물의 용적만 고려하면 된다는 소리요.
따라서 용적은 10만 분의 436 정도로 감소하지요. 그러니까 1507.3톤이 아니라 1513.87톤의 무게를 늘려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무게는 6.57톤밖에 되지 않소. 겨우? 그렇소, 아로낙스 박사. 계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소. 나는 100톤 용량의 보조 물탱크를 여러 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 노틀러스를 다시 전체의 10분의 1만 수면에 떠있게 하고 싶을 때는 모든 물탱크에 물을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까지 동원해 논리를 펼치니 나로서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 이런 계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군요. 경험이 매일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1,000m 깊이로 내려가면 노틸러스의 바깥벽이 백기압의 수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으로 올라가기 위해 보조 물탱크를 모두 비우려면 펌프가 1제곱센티미터당 100kg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힘을 가지려면 네모 선장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다. 전기만이 그런 힘을 낼 수 있어. 다시 말하자면 내 기계들의 힘은 거의 무한정이요. 노틸러스의 펌프들은 경이로운 힘을 갖고 있어. 에이브럼 링컨호에다가 급류처럼 물기둥을 뿜었을 때 당신도 봤을 거요. 게다가 나는 보통 1500에서 2000m 깊이까지 내려가야 할 때만 보조 물탱크를 사용합니다.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수면에서 8에서 12km 정도 내려가는 심해를 돌아다니고 싶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오. 비록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엔진 걱정은 없지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설명하려면 노틸러스호가 어떻게 조종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궁금해서 못 견디겠군요. 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려면, 다시 말해 수평선에서 배의 방향을 틀려면 배 뒤편에 고정되어 있는 밑판이 넓은 평범한 키를 사용합니다. 키는 타륜과 도르래로 조종하지요. 하지만 노틸러스호를 아래 위로, 즉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배 양옆에 홀수선에 붙어있는 두 개의 경사판을 이용합니다. 경사판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지렛대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이 경사판을 배와 평행하게 펼치면 노틸러스호는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사판을 기울이면 경사각도와 스크루의 추진력에 따라서 노틸러스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요. 물론 수면으로 더 빨리 올라가고 싶을 때는 스크루를 쏩니다. 그러면 수압 때문에 노틸러스호는 곧장 수직으로 올라간다오. 마치 수소풍선이 순식간에 하늘로 떠오르듯이 말이오. 멋집니다. 대단해요. 그럼 조타수는 어떻게 물속에서 당신이 지시하는 길로 갈 수 있나요? 조타수는 노틸러스호 선체 제일 윗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조타실에 있어. 렌즈 모양의 보호 유리를 장착한 방이죠. 유리가 그런 압력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너끈합니다. 크리스털은 중격에는 약하지만 압력에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요. 1864년 북해 한가운데에서 전기불로 낚시하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겨우 7mm 두께의 유리판이 고열과 빛을 통과시키면서도 압력을 견뎌내는 것을 보았소. 그런데 지금 내가 노틸러스호에 사용한 유리는 가운데 두께가 그보다 30배는 더 두꺼운 21cm요. 알겠습니다, 선장님. 암흑 속에서 앞에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하는데 빛이 들지 않은 깊은 물속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타실 뒤에 강력한 전기 반사경이 있어. 그 빛은 바닷속에서 거의 1km 앞까지 길을 밝혀준다오. 아, 굉장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이제야 그 많은 학자들이 당황케 했던 이른바 일각고래의 인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난 건데 세상을 들썩였던 노틸러스호와 스코티아호의 충돌 말입니다. 그건 우연한 사고였나요? 순전한 사고였소, 박사. 당시 나는 수면에서 2m 정도 내려간 곳에서 항해하고 있었소. 그때 충돌이 일어난 거요. 그래서 피해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랬지요. 하지만 에이브럼 링컨호와 만났을 때는 교수, 나 역시 용감한 미국 해군의 가장 좋은 선박 한 척이 그렇게 되어서 몹시 유감이요. 하지만 먼저 공격해왔기 때문에 나로서는 방어하지 않을 수 없었소. 그것도 그저 순양함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만 만들었을 뿐이요. 아마 가까운 항구에서 망가진 부분을 수리했을 거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외쳤다. 아, 선장님, 당신의 노틸러스호는 정말 최고의 배입니다. 네모 선장이 감동을 젖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소, 교수. 나는 이 배를 내 살 중의 살처럼, 내 뼈 중의 뼈처럼 사랑하오.
바다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당신네 배에서는 이 바다가 위험투성이겠지요. 네덜란드인 얀센의 말대로 바다가 주는 첫인상은 깊고 두려운 구덩이지만 노틸러스호에 타고 있으면 아무리 깊은 곳으로 내려가도 두려워할 것이 없소. 선체가 변형될까봐 겁먹을 필요도 없지요. 강철로 된 이중 선체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기 때문이요. 배가 아무리 사방으로 흔들려도 배에서 쓰는 밧줄이나 쇠사슬이 끊어질 염려도 없소. 강풍이 몰아쳐도 도시 찢길 염려가 없고 증기압력으로 보일러가 폭발할 걱정도 없소. 배가 나무가 아닌 강철로 만들어졌으니 화재의 위험도 없고 전기를 동력으로 쓰고 있어서 석탄이 떨어질까 우려할 일도 없소. 바다 밑을 돌아다니는 배라고는 노틸러스호뿐이니 다른 배와 충돌할 염려도 없지요. 수면에서 몇 미터만 내려가면 지극히 고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폭풍과 몰아쳐도 우리는 상관없소. 보시오 박사, 이 배는 이렇듯 탁월한 배입니다. 선장보다 배를 만든 사람이, 그리고 배를 만든 사람보다 배를 설계한 사람이 더 배를 신뢰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노틸러스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해할 거요. 나는 선장인 동시에 제작자이며 설계사니까. 열변을 토하는 네모 선장의 모습은 무척 매력적이었다. 불타는 듯한 시선, 열정적인 손짓이 그의 모습을 빛나게 해주었다. 그렇다. 그는 마치 아버지가 제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 배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또 하나의 궁금증을 가만히 놀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던지는 이 질문이 아마도 어떤 비밀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모 선장님, 당신이 이 배를 설계했나요? 그렇소, 교수. 육지의 주민이던 시절에 나는 런던과 파리, 뉴욕에서 공부했소. 하지만 어떻게 이 놀라운 노틸러스호를 아무도 모르게 건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계 각지에서 부품 하나하나를 가명을 쓴 주소지로 배달시켰소. 용골은 크루에조 제철소에서 만들었고 스크류의 구동축은 런던의 펜 회사, 선체의 철판은 리버풀의 레어드 회사, 그리고 스크류는 글래스고의 스콧 회사에서 만들었죠. 또 물탱크는 파리의 카유 회사, 엔진은 크로이센의 크루프 회사, 뱃머리 부분은 스웨덴의 모탈라 공장, 정밀기기는 뉴욕의 하트 형제 회사가 각각 제작했소. 그 제조업체들은 내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보낸 설계도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소. 하지만 부품들은 그렇게 만든다 해도 그것들을 한 곳에서 조립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외딴 무인도에서 작업장을 세웠소. 그곳에서 나의 일꾼들, 다시 말해 내가 가르치고 양성한 용감한 동료들과 함께 노틸러스호를 완성한 거요. 작업을 마친 후에는 우리가 그 섬에 있었던 흔적을 모두 불태워버렸소. 할 수 있었다면 그 섬을 폭파해서 날려버렸을 거요. 그럼 배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이 엄청났겠는데요? 아로낙스 박사, 철로 배를 만들려면 돈당 1125프랑이 듭니다. 그런데 노틸러스호는 배수량이 약 1500톤 정도입니다. 그러니 건조 비용이 168만 7500프랑인데 여기에 장비 비용 200만 프랑과 배 안에 있는 예술품과 컬렉션 값을 합치면 모두 400만에서 500만 프랑이 든 셈이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장님. 하시오 박사. 당신은 그 정도로 엄청난 갑부인가요? 어마어마한 부자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부채 100억 프랑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갚아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하는 이 묘한 인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지금 남을 쉽게 믿는 내 약점을 희롱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